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박학근TV의 박학근입니다.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 재발 총내모암을 뉴스타트 생활과 현대의학의 보조를 받으면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열대야도 열대야지만은 낮에 이 커피를 조금 마셨더니만은 이 반잔도 안 되는 건데 이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랬더니만 아침부터 막 머리가 띵하고, 그래서 낮에 점심 먹고 조금 쉬었어요. 이 우리가 그 약 먹으면은 이 부작용으로 불면증 많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약 드시는 분들 이 불면증 이거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력에 엄청난 영향이 있거든요, 이 잠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거 이해관계 덕실을 따져가지고 이 복용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저도 이 코로나 이 백신 이게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신청하라 그랬는데 저는 뭐 문자를 그냥 수신 거부로 해놔버려 가지고 문자가 안 왔는데 보니까 나이가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 고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백신 이 접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감기, 뭐 독감 이런 백신은요. 뭐 그런데 이거를 저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또 이거 한편으로는 이게 저 캠퍼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참 고민입니다. 제가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백신 이것을 받는다 해서 이 코로나균들이 지금 변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변이 일어나는 거 이거에서는 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초기에 일어났던 그거에 대한 이 백신 한 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혹시 덕보다 이 실이 훨씬 많다. 저는 별 효용성이 없는 괜한 일거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도 사실 그 머리가 많이 아픈 거예요. 이게 뭐 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고 또 전파력은 또 강하다 그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 거리두기 완화시켜가지고 어떻게 이제 좀 이게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워낙 이 감염 조사하는 사람들이 검사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인류가 멸종을 해도 이 코로나균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니까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 면역력 증강밖에 이게 없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뭐 언제 끝나면 어떡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면역력 세우고 또 하실 일들 있으면은 차분차분 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 사실 좀 전에 뉴스타트 교육원 관련해 가지고 이 토지가 농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형질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농지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농지 부담금을 지금 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열흘 안에 이제 건축 허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건축 이제 계약하고 해서. 시간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 부서를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저는 한번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꾸준히 하고 갑니다. 야만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막 금세 마음이 변하거든요. 이 마음이 변하는 게 제가 다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시시각각 어떤 상황에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금방금방 마음이 변하거든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갔네요. 이 우리 면역력 올리는데 가장 좋은
이 방법이 뭔가. 저는 많이 이 연구도 하고 제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해보니까 또 그리고 그런 이제 행동들에 대한 이런 습생들 또 운동 습관들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하니까 어떤 사람이 더 면역력이 활성화되고 또 생존이 얼마나 더 오래되는가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을 내리고 저도 이제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암 환자들이 이제 자연 치유한다고 이러면은 바로 이 금식을 많이 시켜요. 이 금식을 하면서 보통 어느 시설 같은 데 가면은 뭐 한 3일 정도 금식이라는 게 아주 절식이라고 소식이라고 아주 미세한 이 우리가 그 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만 넣어주고 이제 한 2, 3일을 며칠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음식이 매일 들어오다가 이 몸이라는 게 이 세포라는 것이 음식이 매일 들어오다가 영양이 공급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끊쳐버리는 거예요. 적은 양이 탁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긴장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없어지고 또 평상시 그걸 가지고 먹이를 활동을 하다가 확 쭈그러들면 이 긴장 관계도 이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고 이렇게 온 초비상이 되는 거죠.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이제 그 오토파지 효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치유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몸도 늘 긴장 상태에 몰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몸도 건강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니라 이제 이 동해안에서 수산업자가 산 오징어를 가지고 이 서울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해서 하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조에 넣어가지고 또 기포를 올리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이게 폐사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깨를 하나 냈어요. 거기에다가 이 오징어 담아오는 이 수족관에다가 이 문어를 한 마리 딱 집어넣은 거예요. 문어를 딱 집어넣으니까 이 오징어들이 이 문어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막 도망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서울 도착해버렸네. 그래서 이 폐사율이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긴장 상태. 암 환자들이 대부분들이 보면은 이 호중구와 림프구 비율을 보면은 이 면역력이 높다 안 높다를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혈액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호중구, 림프구, 이제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 림프구, 그리고 뭐 단핵구, 후염기구, 뭐 이렇게 호상구, 뭐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호중구와 림프구 비율이 한 6대3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10%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들이 이 면역력이 안 좋고 안락한 생활들, 운동도 그냥 가벼운 산책들만 하고 이러는 분들은 대부분이 막 호중구 비율이 뭐 45% 뭐 이렇게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림프구 비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호중구가 뭐냐? 호중구는 이 군대로 말하면은 이 사병이거든요. 사병이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숫자들이 작은 거예요. 왜? 너무 안락하니까 뭘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게 바이러스라 침투하고 뭐 세균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 호중구 수치가 확 올라가요. 이 긴장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면역력이 높아지는데 그런 행동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이 호중구와 림프구 비율이
적절하게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 게 항상 비상사태 좀 이렇게 훈련도 자주 하고 이런 상태에 우리 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운동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스트레칭은 이제 이거는 기본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 그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 등산이다. 이 등산이 가장 좋은 이 운동이고 암 환자들은 등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요양병원에서 그 산으로 다니는 사람이 열 몇 명이 되는데 그분들 지금도 거의 뭐 돌아가셨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예. 나머지 밑에는 이렇게 산책로 이렇게 걷고 이런 분들 대부분 많이 몸이 안 좋아지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 등산이 왜 그러면은 좋으냐? 저는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보면은 길이 불규칙하잖아요. 돌이 높은 데도 있고 계단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세포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늘 불규칙하고 긴장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느냐. 저도 이 평지를 걷다 보면은 호중구 수치가 좀 내려가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등산이 좋은 거는 또 이 말 그대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다 되는 거야. 긴장감도 되고. 그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차가 운행을 할 때에 이 최적화로 가잖아요. 그죠? 좋은 연료도 있어야 되고, 좋은, 거기에는 연료도 좋은 게 들어와야 되고, 거기는 또 적절한 공기를 배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계들이 윤활유가 잘 있어가지고, 이 기계들이 잘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은 최대의 연비가 생산되면서 이 기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내구 연한이라고 하나?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먹고 밥을 먹고 뭘 했으면은 이게 충분히 땀을 최소한 10분, 20분 정도, 나중에는 한 30분 정도 흠뻑 흘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복식호흡 자동으로 이루어져 공기 잘 들어가, 그리고 근력 운동 막 움직이니까 오르막으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에너지 소진이 쫙 되는 거죠. 그냥 전체 몸의 대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그리고 밥 먹은 거 싹 다 태우고 또 부족하면은 막 지방 같은 거 땡겨 와가지고 가고. 그리고 근육 생기죠. 뼈 튼튼해지죠. 뼈도 튼튼해진다 그러면은 이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냥 이거 칼슘제 하나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알이 꽉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완전한 이 최적의 경비로 올라갈 수 있는, 연비로 갈 수 있는 이 등산이 최고다. 그래서 이 등산을 하는데,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등산하라 그러면은, 아니, 산도 없는데 어떻게 등산하냐고. 그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서울 살다고 산 없어요. 우리는 그냥 5분, 10분만 가면 전부 뒷동산이고 뭐고. 이 대한민국 진짜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한 30분만 나가면 큰 산들 많아요. 그거 찾아가서 하시는 거예요. 뒷동산 있으면 뒷동산 10번 오르락 내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0번 오르락 내리면은 북한산 같은 거 높은 산, 설악산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체력에 맞게 하는 거죠. 그럼 또 그래 이제 또 이래 질문하죠. 아니 체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산을 올라가느냐? 위험하다고. 위험하니까 가는 거죠. 그러면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춰야 돼요. 스틱 반드시 준비하고 등산화 신고, 그리고 연습을 해야죠.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안전하게 한 발 한 발씩. 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또 그러겠죠. 아니 항암제 계속 먹고 있는데 힘이 나겠습니까 그거?
자연치유한다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 내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항암제를 먹으면서 자연치유를 하면 도움이 되겠지. 이거는 완전 반대 행동이에요. 제초제 뿌리면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게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힘이 없잖아요. 아니, 힘이 없으면은 힘이 없게 하는 그 행동을 멈추고 힘을 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등산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많이 책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책이나 이 TV 방송이나 이런 사람. 저도 그걸 보고 사실 영감을 얻었거든요. 산을 가면 무조건 공기가 좋아서 산을 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공기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생활, 불규칙적인 생활들. 막 오르락 내려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의 이 세포의 긴장감을 높여줘서 또 그 오르락 내림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에너지를 소진하고 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그동안에 막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런 음식들 먹는 것들 이런 것들 또 그러면 그런데 자연으로 가다 보면은 이 자연히 이런 저 나쁜 음식들, 예? 가공육 이런 것들도 많이 안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산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돼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대장암 말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책 나온 것도 많고 방송에도 많아요. 산에 들어가서 모든 거 인연들 다 끊고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가서 10년씩 20년씩 살면서 암 다 나은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운동을 하나를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대. 쉽게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오기 부단히 노력했어요. 눈물겹도록. 그 자연치유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저 자연치유 하면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난 자연치유 해봐도 안 되는데 이래 한 달 해보고 그 자연치유 뭐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아니 건강한 음식 먹고 거기 또 통합의학이 좋다 그래가지고 뭐도 짜먹고 또 그리고 자닥신도 맞아보고 비타민 C도 맞고 햇볕도 쬐고 그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자연치유가 아니에요. 자연치유 진정한 의미의 자연치유, 예? 그것은 이제 뉴스타트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 몸이 안 좋고 이제 진짜 암은 자꾸 번져가는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몸에다 막 집어넣으려고 그래. 집어넣지 마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운동을 하실 때에 장비를 갖추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리고 이 산에 갈 때는 오랜 시간을 머물러야 돼요. 자꾸 처음에는 10분밖에 못 올라가면 10분까지만 올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좀 머물다가 또 내려오세요. 그리고 체력을 또 기르려면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몇 시간씩 올라가는 게 이런 거 아닙니다. 체력을 길러라는 거죠.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올라가면.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한 300m도 못 올라가지고 헥헥거리면서 땀이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매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올라갔어요. 거기까지만. 그러고 나니까 점점 더 올라가고 싶어. 그래도 500m. 그리고 800m, 1km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총량을 탁 정해 놓는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 이제 다른 좋은 이제 산들을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매일 다니는 동네하고 또 기분이 다르기 때문에 2배, 3배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가끔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캠프 얘기해, 캠프 오시면 이제 스틱 쓰는 법하고 이렇게 이제 걷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좀 그거 하는데, 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스틱은 딱 잡아가지고 이 팔과 이게 90도 정도 되는 높이로 딱 잡는 거예요. 그 높이를 오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디딜 때 앞으로 멀리 찍지 말고 자기가 내딛는 발끝을 넘지 않게끔 탁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쭉쭉 뻗어줘야 돼요. 뒷발이 여기에서 자기가 정맥이 내려갔던 피가 탁 하게 돼.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면서 쭉쭉 펴주는 거예요, 뒤에. 그러면은 내려갔던 피가 위로 쫙 올라거든. 그러면은 피로감이 훨씬 덜해요. 그래서 이 스틱 널 두 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짝짝이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저도 옛날에 산악대장님한테 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짝짝이 이거 맨날 다녔거든요. 혼났어요. 지금은 반드시 두 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갈 때는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이 스틱을 두 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발하고 두 발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보호도 되고. 내려오실 때는 이제 조금 더 이 스틱 길이를 한 10cm에서 15cm 높이 이렇게 길게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찍고, 그러고 나서 이 스틱에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몸무게를 지탱을, 체중을 좀 실어줘요. 그러면은 무릎이 덜 아파져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덜 힘들고, 그리고 무릎 보호도 되고, 오랫동안 이 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야,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시간이 되는데 20분 이상 넘으면은 또 제 영상이 이게 너무 길면은 또 그렇고, 남들은 뭐 5분 10분 만에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더운 날씨입니다.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